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43년 만에 경복궁 영추문이 개방됐습니다. 영추문은 경복궁의 동쪽문, 건춘문의 반대편에 있는데요. 건춘문은 봄에 해당해 춘을 쓰는 거고요. 영추문은 가을에 해당하는 서쪽문이어서 추를 붙인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해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이 출입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2018년 현재 문무백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은 들고 나는 문이 없나 봅니다.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더니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예산안 합의는 이뤘지만 나머지 세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추문 개방으로 이제 경복궁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의도에 계신 저분들은 아직도 문을 못 찾아 헤매고 계신 듯합니다. 2018년 12월 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강원도와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거친 그 접경 지역인데요. 단연 관심 지역은 경기도죠.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 내에 11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3,314만 평 되더라고요. 이 땅이 해제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39배입니다.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집값 또 땅값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당연한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자, 우리나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민통선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 주의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가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대 포진해 있고, 네. 얼핏 들으셨지만 진주 해군기지라든지 또 세종시에도 있고 창원에도 이제 국방시설이 좀 있어요. 이런 데 합하면 이제 100%가 되는데 그 전체 비율이 전 국토의 한 8.8%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이 평으로 하면 네. 제곱미터, 킬로미터가 표준화됐지만 듣기에는 좀 평이 좀 편하시니까 네. 한 2, 3억 평 돼요. 네. 그중에 이제 이 8.8% 한 28, 9억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8.8%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국토의 8.8%고 대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제되는 건 그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몇 %가 해제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래서 네. 예전에 2000년 초에도 한번 17억 제곱미터 한 풀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최대인데 그래도 아직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푼 거는 그 정도 풀었고 앞으로 계속 풀어야겠죠. 푼다라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다는 얘기니까 풀릴 날을 개인적으로 좀 기다려 봅니다. 예. 네. 24년 만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 해제가 전국의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건데 이제 강원도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좀 해제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계속 있어 왔죠. 이 1900년대도 1990년 초부터 좀 언론에 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중간에도 국방부에서도 많이 이제 민간 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었는데 계속 해달라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그 공약으로도 나왔습니다. 접경지 완화하겠다 그러고 접경지 지원 법을 갖다 특별법으로 좀 격상해달라 네. 이런 주민들 요구가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아시겠지만 거기서 화장실 하나 지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제
뭐 계속 요구를 했었고 요번에 좀 많은 양을 좀 품게 된 거죠. 예. 그 이진찬 경기도 균형 발전 기획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앞으로 펼쳐질 이 평화 시대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국방부를 설득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김포 지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요즘 농사가 많이 현대화됐잖아요. 기술들이.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그런 새로운 장비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쓰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당연히 반기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반기고 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어떤 전체 국가의 어떤 흐름하고도 그렇죠. 조금 더 좋아지면서 주민들 자체 분위기가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기자분들이 다 가면 뭐 얼굴이 벌써 화나셔가지고 네. 다 반기고 계셔가지고 뭐 좋은 일들이 계속되길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카드를 왜 뺐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생겨요. 네. 물론 배경은 일단 남북관계가 조금 좋아졌고 그런 배경이 일단 주요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배경도 좀 있을 거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의 명분적인 공익적인 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거시적으로요. 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자면 이 배경에는 이제 우리 4월 달부터 이건 이제 남북관계 완화 무드에 맞춰서 하는 것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네. 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안이 아니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내년 이제 북미 회담이 또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잘 되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액션? 그런 거에 맞춰본다라면은 사실 정부에서 미리 어떤 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경제적인 요소를 좀 던져주고 좀 국민들이 체감할 김정은이 수 있는. 답방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전화 통화를 하던 트럼프하고 해서 네. 이러이러하니 좀 웬만하면 내년 1, 2월 회담 때 잘 가봅시다 이렇게 네. 하는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 이렇게 제가 나열을 대충 했지만 요점은 그거죠. 통일을 위한 어떤 전투기지. 네, 아주 거침없는 행보 정도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 주신 부동산 얘기 좀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 부동산이 9.13 대책 이후에 두세 달째 지금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때도 이제 언론상에서 아시겠지만 풍부한 부동산 유동 자금이 어디로 가냐 갈 곳을 네. 마련하라 이런 좀 언론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또 해석하자 보면 미시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정치적인 측면까지 좀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내후년이 말은 내후년이지만 사실 한 달밖에 안 남은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면 1년 남았죠. 1년 남은 총선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급하게 던졌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전통적 보수층이 다 그쪽에 있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미리 지금부터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 어떤 총선을 대비한다는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화두를 이쪽으로 네. 좀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YTN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적경지대한 문제는 사실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재산권 침해 출발을 했고 유교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군사분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내세웠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013년도죠. 제가 기억하기엔 그 당시 한나라인가요? 새누리인가 하도 바뀌어서 이를 모르겠는데 그쪽 하여간 네. 집권 여당에서 분들이 몇 분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국방부하고 적경지 사랑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적경지 사랑 모임이요? 적경 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인가 어쨌건 뭐 그랬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요. 국회의원이 들어가고 아, 국회의원 네. 협의회 이래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갖다 충실히 이행했고 해오다가 2016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접경지역 지자체 군수회의 이래가지고 이 규제 개선 완화를 국방부랑 같이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부터 쭉 이어졌던 거죠. 네, 계속 그 해왔죠. 부분이. 계속 해오다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공약에 내세우죠.
또 뭐라고 냈냐면 뭐 신경제 지도 해가지고 DMZ 벨트 이래서 그 지역을 뭐 평화의 상징이래서 네. 이름을 던졌기 때문에 애청자분들께서는 아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그동안 이렇게 뜬금없이 던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다만 이제 좀 구역이 좀 많이 늘었죠 생각보다. 아, 뭐 그런 생각보다. 부분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뭐 의아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여의도의 116배 규모니까요. 규모는 상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배경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네네. 거시적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이제 남북관계가 바뀌었으니까 아주 그렇죠. 단순하게. 그리고 미시적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쨌건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화되고 있으니까 유동자금도 있고요. 네. 그것들을 풀 수 있는 뭐 출구가 또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찌됐건 흐름이 있었다. 네, 네.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흐름이 있었다는 건 네. 꾼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네, 누구요? 꾼들이요. 아, 네. 전문 용어가 나오시는, 네. 꾼들. 네, 네. 자, 네. 그 말은 이 땅값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흐름을 읽은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또 한번 들썩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아마 기사에도 나왔겠지만 파주시 토지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요. 네. 상승률이. 사실 작년부터 움직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정상회담 있기 전에 말씀하신 꾼들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진 앞서가는 네. 분들 좋게 얘기하면 앞서가는 분들. 나쁘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잘 아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갑자기 국방부 땅들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 봄. 이것도 아마 제가 뭐 방송에서는 적시하지 않지만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 그때 묶여 갑자기 있었던 국방부 땅? 땅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저도 누가 묻길래 저 이상한 땅 그렇게 많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민통선에 들어가봤는데 네. 들어가기 힘들죠. 힘든데 막 들어갔다 왔는데 결론은 이제 그때 그분들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네요. 저보다 앞서시는 분들 같고 결론은 이런 흐름 속에서 결정적으로 뭐 이제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다 요번에 또 이렇게 다 풀어줬으니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면 이런 상승 방향은 추세를 이어서 네. 쭉 가서 뭐 통일까지 된다면 더 좋고 네. 통일이 안 되더라도 좀 건전하고 좀 건강한 경제의 어떤 모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 제 주변은 왜 꾼 친구가 없을까요? 제가 그 대신 제가 꾼이 될 주제는 못 되고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자기 대가를 삶이 치러야죠. 좀 없어 보여요. 좀 어떤 면에서 좀 불쌍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밖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네. 애청자분들이 좀 불쌍하게 봐주시고 네.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그냥 부동산 소식, 주식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둔감하게. 네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자, 결론이 이상하게 났는데 다시 네네네. 돌아와서요. 그 영향으로 지난 11월에 전국 땅값 상승률 1위가 파주였다는 네, 거. 이거 맞습니다. 같이 해석해도 됩니까? 그런 배경을? 파주는 일단 호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국방개혁 2.0 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출발. 좀 공격적이세요. 네. 이번 정부가 네. 통일에 대한 희망이 좀 공격적이고 그래서 뭐 경제를 뒤에 놓고 뭐 통일만 생각한다는 또 비판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나는 건 맞아요. 다만 그것이 시간이 필요하죠. 네. 필요한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어가고 싶어서 계속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파주시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파주 출판산업단 이제 출발해서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뭐 그럼요. LG도 가 있고 뭐 네.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고 또 경제특구에 대한 발표도 또 했잖아요. 네. 개성공단의 3배짜리 그런 부분과 이제 요번에 또 엊그제 뭐 제가 TV 보니까 지금 기차 타고 뭐 다들 왔다 갔다 하시대요. 그러니까 기차 경의선이 뚫리면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지금 철도 공동조사하고 있죠. 2014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미 협의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중국을 통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그 기차를 놓는 거를 이미 경제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경의선이 서울에서 이어진다라면 기차 타고 지금은 비행기나 배 타고밖에 갈 수 없잖아요.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래서 파주시가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게다가 뭐 문산 고속도로. 서울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파주는. 가깝잖아요. 가깝죠. 되게 먼 것 같이 느끼시는데요. 아니요. 가까워요. 서울. 다녀와 보셨어요? 아니 왜냐면 파주에서 출퇴근 상암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상암은 그렇지만 저쪽 어디죠? 그렇죠. 저쪽 들어가면 조금 먼 것 같은데 서울에서 어디서 출발해도 아마 이 또 제3 그 외곽순환도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쪽 경기도 끝에 북부 쪽에서 이 상암동 쪽에 고양시까지 오는데도 그 외곽순환도로 타면 차 없을 때 15분이 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시속 우리 차량이 보통 60km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신도시 맨날 얘기하면 20km, 30km 얘기하잖아요. 그럼 차 안 막히면 다 몇 분 거리예요? 10분, 15분 거리예요. 계산상으로는. 차가 막히니까 좀 더 걸리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파주시의 어떤 교통망들이 더 구축되고 또 GTX까지 나왔잖아요. GTX 예비 타당성도 통과시켰어요. 이번 정부에서. 뭐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파주시가 1등을 제가 볼 땐 당분간 한 3, 4년을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근데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얘기도 나오니까 경원선 같이 가면 뭐 같은 또 풍선 효과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접경지 일대가 다 같이 좀 상승 곡선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주시가 왜 이렇게 서울하고 가까운지 왜 알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데이트를 많이 다녔네요. 그러시구나. 주로 밤에 가셨나 보네요. 차가 안 막히니까. 네, 그러네요. 더 가깝죠. 아니요, 낮에도 가까워. 낮에는 회사 가야죠.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네. 이것도 조사해봐야 됩니까? 얼굴 빨개지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얘기가 계속 이상하게 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 얘기했는데 강원도. 강원도는 아시다시피 고성이 예전에 한번 금강산 때문에 많이 떴었잖아요. 떴었다가 가격 상승이 만약에 100 정도 찍었으면 그 뒤로 이제 조금 금강산 뭐 총기 사건 다음에 한 30%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60, 70% 토지 가격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요새 좀 올랐다고 하는데 뭐 여기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 땅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한 10년을. 그래서 제가 볼 때 강원도 쪽에 이제 화천 쪽이 이제 호수가 많아서 또 그쪽도 좀 괜찮은데 고성군 외에는 제가 볼 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어떤 뭐 지금 계획이 해제를 했다고 해서 뭐 바로바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반 시설이. 그렇죠. 예. 도로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토지들하고 인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형 상태나 뭐 농업 형태 이런 것들이 또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제는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아마 좀 세밀히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셔야되고 청산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접하시는데 다만 중요한 건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강원도는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요.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되면 이제 몇십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곳이니까 뭐 공시지가나 뭐 이제 이런 시세 설정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호가 부르는 게 이제 가격이겠지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경매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국방부 이제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한 바람에 국방부 또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뭐 토지 등급이나 국유지나 국방부 이렇게 공공 쪽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적경 지역은 이 재산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급이나 어떤 공시지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가격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감정평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평가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지역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내려오면 뭐 춘천이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거래 사례 유사한 토지 어떤 유사한 형태를 좀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으로 갖고 있는 토지는 다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산세가 나오고 다 되거든요. 재산세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쌀 그런 지역에 이제 토지 등급은 주로 이제 쌀을 심었을 때, 벼를 심죠. 쌀을 심는 게 아니라 벼를 심었을 때 쌀을 얼마나 수확하느냐, 뭐 땅의 비옥도 이런 걸 따져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풀리기가 어렵고 뭐 이런 분들 좀 계산해서 결국은 재산세가 나와요. 그럼 재산세는 역으로 또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론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시장상에 이렇게 됐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네, 팔려야 값이고 또 이렇게 거래가 되어야. 네. 안 되면은 이제 뭐 그러고 가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광풍이 맞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통일 시대를 보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아까 교수님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광풍 가운데 휩쓸려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하신지 알겠는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얘기입니다. 하다가 난 회갑을 맞겠다, 칠순을 맞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환경들이 안 따라주면 그게 1,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뭐 5에서 10년이고 15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40대라시면 네. 본인이 취하기는 힘들 것이고 양도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 그 통일시대 부동산 투자 말씀하시는 네, 통일시대를 거죠? 본다고 해도 네.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보신다면 그냥 자기 자제분들, 자식들이나 네. 혹시 또 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또 약간 똘끼가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미국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네. 딱 꺾이면 그러면 20년, 30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섣불리 호재에 다가서지 마시고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으면 체크할 거 많이 하시고 네. 손자, 손녀나 자식들을 생각하신다라면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 지금까지 네. 우리가 기다렸던 인고의 시절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통일시대의 부동산 투자는 접근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8486님께서 교수님 정보도 잘 주시고 농담도 잘하셔서 생생경제 너무 재미있게 듣고 듣고 감사합니다.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 표현은 나중엔 좀 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위원장에 관한. 네, 오늘 교수님 여러 가지 정보 감사하고요. 네. 저희 신년 특집 부동산 특집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보겠습니다. 네,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